자, 교재는 554페이지 맨 밑에 6번의 저당권입니다. 이어서 557페이지까지죠. 저당이 좀 양이 많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자료와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저당권 등기 보십시오. 제 자료 7절 14페이지입니다. 앞전에 올려드린 자료에 항상 저당권 할 때마다 채권자입니다. 의의를 보십시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선 돈을 빌려주는데, 자, 반대로 채무자인 내가 그랬죠. 항상 여러분이 채무자다. 그럼 채무자로서 채권자는 은행, 보통 은행을 예를 들었죠. 1억을 빌리고 채무자의 토지 건물에, 주로 이제 건물입니다만은 요 건물에 채권자 앞으로 저당을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당권 등기를 하는데, 저당권자가 늘 채권자죠. 건저당이면 건저당권으로 등기합니다. 그냥 보통의 일반 저당이 있고 건저당이 있죠. 등기할 때 저당, 건저당 이렇게 이제 등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그림인데요. 여러분이 채무자고 은행이 채권자입니다. 은행을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1억이라는 이게 이제 피담보 채권. 항상 이렇게 설명하죠. 민법에 채권 채무 1억에 대한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이고, 그리고 채무자 쪽이 저당권 설정자, 물론 제3자, 물상 보증인이죠. 제3자가 물상 보증인이 저당 설정하면 물상 보증인이 설정자가 되죠. 저당 설정자와 저당권자 간에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입니다.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채권 계약이 돈 1억을 빌리는 채권 계약이 주된 계약, 저당 설정 계약이 종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등기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주로 묻죠. 민법에서는 저당권자와 설정자 간의 권리 의무나 저당권의 효력 이런 걸 갖고 묻고, 우리는 주로 등기 부분에서 주로 묻습니다. 1번 저당권의 의의입니다. 일반 보통의 저당은 민법 356조에서 채권자 또는 제3자, 이 제3자가 저당을 설정하면 물상 보증인 말이죠. 물상 보증인이 저당 설정자가 돼서 부동산에 대한 점유, 이 토지 건물에 대한 점유는 이전하지 않고 채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기타 목적물에 채권자가 자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담보 물권입니다. 저당 실행은 이 돈 1억을 안 갚으면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부동산에 경매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는 거죠. 건저당입니다. 2번. 건저당이란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를 목적으로 하죠. 채권 최고액을 정해놓고 1억이라는 채권 최고액을 정하여 그 최고액을 담보한다. 그게 건저당입니다. 저당과 건저당 이미
민법에서 다 배우셨고, 건저당이라면 이제 저당과 다른 점이 등기할 때 바로 이제 밑에 3번, 4번에 이제 쭉 나오죠. 등기할 때 일반 보통의 저당과 건저당이 어떻게 다른지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저당권 등기입니다. 3번. 등기관이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다음 사항을 기록하는데요. 거기 기업과 미연에 있는 요거는 필요적 기록 사항이고, 나머지 이제 D급부터 다만 D급부터 2형까지는 등기 원인에 그 약정이 있을 때만 기록하니까 임의적 기록 사항입니다. 자, 저당권 등기할 때요. 우선 필요적 기록 사항이 두 가지. 기억에 채권액 1억입니다. 여기 채권액 1억과 채무자죠. 니은에 채무자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채무자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딱 두 가지. 채권액과 채무자를 필요적 기록 사항이고, 나머지 변제기, 이자 및 그 발생기와 지급 시기, 원본, 원금이죠. 원금. 저 1억에 대한 원금과 이자의 지급 장소,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하기로 하는 약정, 손해배상을, 채무를 불이행하면 미리 얼마를 배상하겠다는 약정, 그리고 민법 358조 단서 약정이 뭐냐? 이겁니다. 358조를 쭉 적어놨죠. 밑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나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원칙이.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특히 여기입니다. 단서가 설정행위, 특약으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않다. 그 특약이 있으면 종물이나 부합물에 저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이런 특약도 등기됩니다. 채권이 조건부면 민법에서 배우는 조건부, 조건이 붙어있는 채권에서의 조건은 이것도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다시요. 기억, 니은, 채권액하고 채무자만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나머지 D급부터 2형까지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구분하시면 됩니다. 건저당일 때는 보세요. 4번. 밑에 이제 4번에. 건저당일 때도 거기 기억, 니은, 기억과 니은이 필요적 기록사항입니다. 채권 최고액이죠. 이제는 그냥 일반 보통의 저당은 채권액이고 1억이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채권 최고액이 되고, 그리고 니은의 채무자 성명, 명칭, 주소, 사무소, 소재지는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필요적 기록사항이고, 디귿, 리얼은 임의적 기록사항입니다. 디귿은 민법 358조의 단서 약정이 아까 위에 일반 저당 3번에 시옷 있죠. 그 단서 약정입니다. 그리고 존속 기간인데요. 여러분, 건저당은 존속 기간이고, 여기는 변제기나 이자는 이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자, 작년에도 이거 물었죠. 건저당일 때는요, 존속 기간을 임의적 기록사항으로 하고,
변제기라든가 아까 일반 보통의 저당처럼 변제기라든가 이자는 이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요걸 꼭 알아두시고 변제기와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비교하셔 저당과 근저당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당으로 물으면 그냥 보통의 저당에서는 변제기, 이자가 등기사항이고 근저당일 때는 그냥 존속기간이고 변제기,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요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이걸 보면서 다음 페이지, 여러분 자료 15페이지 저당 설정 등기 그리고 16페이지 가면 저당 변경, 이전 변경, 말소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양이 많죠?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저당 설정에서 1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일반 보통의 저당 등기에서 필요적 기록사항은 채권액 1억과 채무자가 필요적 기록사항이라고 했는데 저당 설정에서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해도 그러면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러면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일 때는 요 제3자가 저당권 설정자면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다르고 채무자가 저당을 설정하면 이건 같죠. 그러면 채무자와 설정자가 같든 다르든 동일이든 다른 경우든 채무자는 반드시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필요적 기록 사항입니다. 2번 등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 자, 이게 뭐냐? 1억을 빌린 게 아니고 항상 나오는 건데요. 돈 1억을 빌린 게 아니고 토지를 빌렸다고 늘 예를 들죠. 채무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게 아니고 금전채권 토지를 빌리고 자기 건물에 저당을 잡아줍니다. 왜 토지를 빌리고 건물에 저당을 잡느냐 하면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자, 두 가지 묻죠. 2번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 담보를 위해서도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물으면 있다. 이때는 등기할 때 채권 평가액, 그 평가액이 요 토지 평가액을 적어라. 등기할 때 토지 평가액을 기록하라는 거죠. 자주 나오는 지문입니다. 3번 채권자, 채무자가 수인입니다. 여러 명. 그럼 채권자가 수인,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채무자 쪽이 수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채권액은 단일하게가 전체 1억, 여러 명의 채권자, 채무자가 가진 채권이 전체 1억이면 1억이라고 단일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권자, 채무자별로 구분이라는 거는 누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묻죠. 구분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묻습니다. 구분 기록해야 한다면 X다. 4번
저당 설정 등기할 때 그 권리 목적이 소유권 외의 권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 잡을 때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 전세권에도 저당 설정할 수 있고요. 당연히 그때는 지상권, 전세권 권리를 표시해 줘야 된다. 권리를 표시하고, 이때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이 설정되면 부기등기, 지상권, 전세권 등기 아래에 부기등기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지상권, 전세권자는 저당 잡혔을 때 지상권, 전세권자는 저당권자의 동의, 승낙 없이는 지상권, 전세권을 소멸케 못한다. 또는 지상권, 전세권 말소 등기하지 못한다 그랬고요. 5번, 피담보 채권이 외화 채권이면 외화로 등기한다. 그 말은 우리 돈 1억을 빌린 것이 아니고 미화, 미국 돈 미화 10만 달러를 빌렸죠. 그럼 미화 10만 달러를 빌리면 등기부에 미화 10만 달러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환율이나 그 특약, 환율 1달러에 환율이 얼마, 이건 또는 특약사항이 있으면 환율 1달러가 얼마라 하자는 특약은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환율은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환율은 외환시장에서 그날 환율이 결정되는 거니까요. 이건 등기사항이 아닙니다. 6번, 채무자가 수인의 연대라는 말은 여러 명이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할 때, 그때 연대라고 기록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단순히 채무자 전부를 적습니다. 채무자가 여러 명이어도 그 여러 명을 다 적고, 연대라는 말 있죠. 요 연대 채무자 그럴 때 요 연대라는 말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또 묻죠. 연대라는 요건 기록하지 않는다. 7번, 자, 전세권 할 때 했던 것처럼 등기관은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고,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고 영구 보존입니다. 자, 전세권 할 때 나왔죠. 공동저당, 공동담보, 공동저당, 공동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하고요. 여러분, 공동담보 목록은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신청인이 작성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등기 신청인이 작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등기관이 작성한다는 거, 신청인이 작성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신청인이 작성한다면 틀립니다. 5개는 뭐 다 아시죠? 이 5개 숫자 묻는 거 기출문제에 자주 나오죠. 5개인데 2개, 3개 그러면 X입니다. 근데 5개 이상을 공동저당 잡을 때 공동담보 목록 작성하고요. 일반 8번에 그냥 공동저당, 일반적으로 이제 2개 이상 부동산을 공동저당 등기할 때는 각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다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공동저당이 됐다고 적어 놓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그냥 토지와 건물을 보십시오. 토지가 있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토지와 건물을 공동저당 잡을 때는 등기 기록에는, 토지 등기 기록에는
건물 등기 기록에는 저 토지가 공동 저당 잡혔다고 기록해 둡니다. 그건 일반 공동 저당이고 5개 이상일 때만 공동 담보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 아시고. 자, 그다음 9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데, 자, 저당권에 여러분 질권이 들어옵니다. 질권. 자, 이 질권은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진 질권은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간다고 늘 말씀드리고, 질권을 묻는 게 딱 하나 여기입니다.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면 그 저당 등기에 질권을 부기 등기한다는 거. 요거 저당권이 1번 저당에 질권이 들어오면 1에1 이렇게 부기 등기한다는 거. 이걸 해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는 거. 사실 이 조문이 이 9번 이 이야기가 민법 조문에 민법에 있습니다만은 묻는 것은 주로 우리 등기법 시험에 저당권의 질권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과 부기 등기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질권의 내용을 질권이 뭐다 이런 내용을 묻는 건 없습니다. 10번 등기관이 저당권부 채권에 이제 10번 참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질권을 부기 등기할 때 이제 뭐를 적느냐? 채권액이나 건질권이라고 있습니다. 건질권. 건저당처럼 그냥 질권이면 채권액을, 건질권. 건질권은 건저당과 같이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할 때는 건질권이라 합니다. 이걸 등기하는데 채권 최고액을, 그리고 채무자, 저당과 같이 질권을 등기할 때도 채권액과 채무자를 반드시 필요적으로 기록합니다. 그건 일반 저당과 같습니다. 11번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그 저당 설정자가 토지 위에 건물을 지었다. 자, 우리 시험에 이거 한번 나왔죠. 일괄경매입니다. 끝에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나대지였죠. 나대지 건물이 없는 토지에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지어지면 그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일괄경매할 수 있다. 여기까지 나왔고, 민법에서는 일괄경매는 할 수 있지만 건물의 경락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없다. 거기까지 민법에서 배우죠. 다음 12번 저당 설정 등기할 때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제3자 명의의 등기, 이 말은 여기 제3자는 물상보증인이 아니고 이쪽입니다. 저당 등기는 채권자 명의로, 저당권자는 채권자를 저당권자로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채무자, 채권자, 제3자 합의가 있으면 3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3자 합의가 있다면 제3자를 저당권자로 등기할 수 있느냐? 있다 그겁니다. 그 다음 3자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13번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등기한 구분 건물이니까 아파트. 여러분 나중에 구분 건물 등기할 때 아파트 땅에, 아파트 토지에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이제 등기되면, 또는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토지만의, 건물만의, 이 말은
토지만, 건물만, 이 말이 토지, 건물 분리해서 아파트 땅에만 저당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겁니다. 저당 설정이 안 됩니다. 아파트 땅에만. 그 뜻이고요. 14번. 등기관이 공동저당에서 대위 등기가 뭐냐? 자, 우리 민법에서 공동저당에서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먼저 경매 붙이고 후순위자가 대위 변제, 후순위자가 공동저당에서 대위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이게 대위 등기할 때 매각 부동산, 경매된 부동산, 매각 대금, 경매 대금,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아간 금액을 적어라. 대위 등기할 때는 이런 걸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우리는 물었습니다. 대위 등기가 공동저당에서 후순위자가 대위 배당을 받기 위한 겁니다. 뭐를 기록하는지만 읽어서 요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저당 이전 변경 말소인데요. 자, 우선 저당 이전입니다. 그림에 저당권자가 이쪽이죠. 채권자, 저당권자 쪽에서 저당권을 이전 양도, 저당권 이전 양도에 따라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1번 신청 정보에 항상 여러분 민법에서 저당권은 채권과 같이 이전해야 되고 분리해서 채권과 저당은 절대입니다. 절대. 채권과 저당권은 분리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당권 이전에 따른 등기할 때는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기록하고 저당권과 채권은 분리 양도, 분리 처분하거나 분리하여 다른 무슨 그 권리에 담보로 할 수가 없다. 2번, 등기관이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나 누가 대위 변제, 대신 변제해서 저당 일부 이전, 여러분 저당도 일부 이전이 됩니다. 저당권 일부 이전 등기할 때는 일부 이전 된다는 거와 일부 이전에 따른 등기할 때는 양도액이나 변제액도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양도액, 변제액도 기록하라. 3번,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채무자 쪽, 이쪽입니다. 저당권자 쪽에서 저당권 이전할 때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이 물상보증인이나 등 저당 설정자 쪽에 성낙 요하지 않는다는 것과 무슨 채권 양도 통지서 같은 것도 제공할 필요 없는데 제일 많이 묻는 게 성낙입니다. 저쪽 채권자 쪽에서 채권자, 저당권자가 저당권 이전할 때 이쪽 설정자,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쪽에 성낙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4번, 이 건저당일 때는요, 장래 불특정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건저당일 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건저당의 경우에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자, 여기입니다. 건저당은요, 장래에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이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건저당 이전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건저당을 이전하려면 피담보 채권 확정 후에 피담보 채권을 확정시켜 놓은 후에 이전하라는 겁니다. 건저당의 특징이죠. 5번,
건저당 설정에서 채무자는 후순위 저당권자인 제3자 동의 없어도 채무자 변경. 자, 이게 보세요. 채무자가 바뀌는 겁니다. 채무자가 왜 변경되느냐 하면 채무자가 자기 집에, 자기 건물에 저당을 설정해 놓고 이 건물을 매매를 하면 매수인이, 여러분 다 아시죠? 저당이 잡혀 있는 건물을 살 때 매수인이, 그러면 저당으로 잡힌 부동산 매수하는 매수인이 그 돈을 갖고 매매 대금에서 이 저당 설정된 건물의 채권을 갖고 1억이면 1억을 갖고 저당을 말소하고 이전해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앞에서 잡아놓은 이 채무자가 잡아놓은 저 1억에 대한 채무를 매수인이 다 인수해 갈 수도 있죠. 인수해 간다 이 말은 1억에 잡아놓은 저당을 인수한다는 말은 채무를 다 인수해 갑니다. 그럼 뭐가 바뀌죠? 채무자가. 전에 집주인이, 매도인이 잡아놓은 1억에 대한 채무를 인수해 가면 이 1억을 인수한 매수인이 채무자가 되죠, 이제는. 그렇게 이게 채무자가 바뀔 때는 후순위자가 있어도 후순위자의 동의나 성낙 없이도 이거 변경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면 있다. 채무자 변경에 따른 등기도 부기등기합니다. 6번 채권액 정액인데요. 전세권에서는 앞 시간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 정액에 따른 변경 등기고, 저당에서는 채권액 정액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여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 후순위자의 동의나 성낙 없어도, 동의 성낙 없어도 동의 성낙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낙이 없으면, 성낙서를 제공하면 부기, 제공하지 못하면 주등기죠.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으로, 저당에서는 채권액으로 묻죠. 묻는 건 이겁니다. 성낙이 있냐 없냐. 성낙하면 부기, 성낙이 없으면 주등기. 꼭 이렇게 묻습니다. 요거 나중에 변경 등기할 때 또 나오고요. 주등기, 부기등기 구분해 드릴 때 주등기로 하는지 부기등기로 하는지 우리가 제가 구분해 드립니다. 나중에 이거 전체 다 배우고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 성낙 여부에 따라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게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7번, 8번은 저당 말소입니다. 이제 저당권 말소 등기인데, 7번 건저당이 설정된 후에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돼 갔다 할 때 그 제3취득자, 그러면 이 방금처럼 저당 잡힌 이 부동산을, 건물을 제3자가 취득해 가면 그걸 제3취득자라 그러죠. 이 제3취득자는 누구한테 가서 돈 갚아야 됩니까? 그럼 제3취득자가 돈을 갚을 때는 누구한테 가서 갚아야 됩니까? 저당권자한테 가서 돈 갚고 저당권자와 공동으로 가서 저당권 말소 등기 하죠. 누구와 공동으로 가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8번 건저당이 이전돼 갔습니다. 그럼 이전돼 가면 건저당을 이전 받아간 사람이 거기 적어놓은 양수인, 이전 받아간 이 양수인이 이제는 이 양수인 이 사람이 저당권자죠. 저당을 양수받아간 요 양수인이 저당권자고, 이 사람은 저당 설정자하고
양수인은 누구하고 가서 공동으로 저당 말소 등기 신청합니까? 설정자. 설정자하고 공동으로 가서 말소 등기 신청하죠. 이렇게 물었죠. 같은 7번, 8번 누구하고 가서 공동으로 말소하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표는 이미 다 설명드린 제한물권 등기할 때 지상권, 앞 시간에 했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임차권, 요거는 용의권, 그리고 이 시간에 저당, 건저당 등기할 때 필요적 기록사항 몇 개 안 되죠? 뭐 2개, 3개. 그거 필요적 기록사항 꼭 아시고, 등기 시험에 제일 많이 묻는 게 요거고, 임의적 기록사항 보시면 무슨 기간, 여러분, 기간, 그 다음에 그 치료 등 지급 시기와 특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거 했죠? 일반 저당에서는 변제기 등, 이건 이제 등기하고, 건저당일 때는 존속기간을 등기하고,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을 등기하고, 임의적으로 변제기나 이자는 등기사항 아니다. 이 시간까지. 이거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는 용의권, 저당, 이제 구분해서 몇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용의권, 저당, 나중에 이제 그 우리 문제풀이 가고 하면 또 정리해야 될 게 몇 개 있습니다. 그거 할 때 필요적, 임의적 기록상 이거 꼭 구분하시고 설명 다 드린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우리가 앞 시간 소유권 외의 권리 이야기할 때요. 제일 뭐 다 했던 겁니다. 보십시오. 제가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가 토지 건물에, 토지나 건물에 용의권, 저당, 이거 이야기할 때요. 제일 많이 묻는 게 토지나 건물 일부, 부동산 일부죠. 일부에는 뭐 이거 등기 대상 할 때 또 제가 총론에 돌아가서 등기 대상 할 때 또 할 겁니다. 일부에는 용의권이 등기되지만 또 일부에 할 때는 이거 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옵니까? 토지 건물이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는 여러분 말하는 요거 있죠? 도면을 제공하라. 4번이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를 토지 건물 일부에 할 때는 도면 내라 했죠. 4번 다. 그러나 일부에는 저당, 건저당은 일부에는 안 되죠. 여러분, 토지 건물 일부에 소유권 이전 저당을 분할하지 않은 일부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유 지분 있죠, 여러분, 지분. 여기 지분이 이 토지 건물을 공동 소유할 때, 공유일 때, 공유 지분, 공유자가 가진 공유 지분 3분의 1, 이런 3분의 1 생각하시고 3분의 1 지분에는 용의권은 안 되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공유 지분에는 안 됩니다. 얼마나 또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공유 지분에는 공유자, 가벌병, 공유자 전원에 성락이 있더라도 공유 지분에는 용의권 등기 안 됩니다. 꼭 알아두시고,
저당은 당연히 되죠. 공유 지분의 저당은 당연히 됩니다. 민법 시간에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 공유 지분 처분의 자유라는 것은 공유자가 자기 지분 매매가 팔거나 저당 설정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나 승낙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있죠. 또 이런 것도 정리합니다. 우리 등기법 내용에 지적법 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다른 토지와 합병이 되고 무슨 용의권이든 용의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다른 토지 건물과 합병이 되고 저당권이 등기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되죠. 다만 이거 했죠. 저당이 설정된 토지 건물은 합병이 안 됩니다. 다만 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A, B 토지 전부에 등기 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 번호까지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으면 그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똑같은 저당이 잡혀 있어야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당 등기된 토지 건물 합병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합병에 따른 변경 등기 있죠.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우리 지적법에서 배웠던 것처럼 무선 등기되어 있으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에 변경 등기할 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등기 내용에 또 이제 각종 등기 가면 배우니까 우선 미리 말씀드리고 이제 용의권하고 저당이 정반대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각 등기 내용에 들어가면 또 나옵니다. 등기 대상에서 등기할 수 있는 사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때 이런 부분에서 부동산 일부냐, 공유 지분이냐, 합병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을 때 또 나옵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자 이제 각종 등기로 갑니다. 이건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는데 미리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책에 요약집 558페이지 보시면 각종 등기 거기에 맨 1번에 변경, 경정, 말소 회복, 멸실 이렇게 돼 있죠. 우측에 559페이지에 변경 등기, 경정 등기 나오고 넘겨보시면 말소 등기가 예상 문제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소 등기 중심으로 다른 등기도 소개합니다만은 말소 등기가 예상 문제고 말소 회복 등기 그 다음 넘겨보시면 다시 또 멸실 등기 562페이지에 멸실 등기 이 중에 이제 미리 말씀드립니다. 말소 등기가 예상 문제입니다. 제 자료 이제 17페이지 4장 4장의 각종 등기 변경 그 다음에 경정 넘겨보시면 쭉 경정 나오고요. 20페이지에 그 다음 말소 회복 멸실 이렇게 25페이지까지 있고요. 그 다음 가등기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재에는 562페이지는 부기등기가 먼저 나옵니다. 요건 제가 부기등기는 등기 총론에 돌아가서 이거 다 배우고 각종 등기 다 하고 나서 부기등기 따로 또 정리해 드릴 겁니다. 책에 있는 요거를 주등기냐 특히 부기등기냐 예상 문제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가등기 책에는 563페이지부터 가등기가 쭉 이어지죠. 가압류 가처분까지 제가 같이 이렇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구분건물 등기를 나중에 따라하고 요게 이제 뒷부분. 여러분 우리 자료 4장을 미리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또 들으시면 되고 미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료를. 다음 주 4장 각종 등기 마무리한다는 거는 각종 등기 전체 설명드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벌써 시간이 6월입니다. 그죠? 6월인데 그 다음 주에는 가면 이제 등기 총론으로 돌아갈 거니까 항상 여기 강론을 지금 먼저 설명드리니까 강론을 먼저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 각종 등기, 변경 등기부터 다음 주 첫 시간에 이어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렇게 아시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